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사진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옷을 빠는 행위도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생성한다고 하니까 의외네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 청소 이런 것도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세탁하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 원인 치료의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행위가 지구 환경을 크게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후손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중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는 등의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빨래하는 행위에서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쓰레기이고, 크기가 5mm 미만인 플라스틱 파편을 말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면 대사장애, 신경독성, 암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폐에 축적되면 폐기종, 폐암과 같은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다른 위험한 오염물질을 흡착할 가능성도 있죠. 1차적으로 화장품 등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있고, 2차적으로 큰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게 부서지면 생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세탁할 때 환경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 밖의 요인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 중 옷의 세탁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현재는 많은 비율에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가 사용되는데, 빨래 과정에서 한 번에 수백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옷에서 비롯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60여 년) 전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8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는데, 재활용된 것은 9%이고 12%는 소각, 80%는 매립지에 쌓이거나 강,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에 들어온 수억 톤의 플라스틱 대부분은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페트병이죠.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입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하게 된다, 그 얘기죠. 이 가운데 이 그림은 빨래 모습인데, 여기 빨래가 합성 섬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빨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폴리에스터 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폴리에스터 실이 결국 합성 섬유 아닙니까? 이런 합성 섬유가 옷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빨래하게 되면은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생성된다, 그 얘기죠.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이것이 위장관을 차단할 수 있고 먹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하여 기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많은 독성 화학 물질이 달라붙어 이것을 섭취할 경우 독소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자체가 반드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플라스틱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것이죠. 최근 1차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이 합성 섬유 세탁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으로 배출되는 1차 미세 플라스틱 중
35%가 합성 의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타깝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옷을 구성하는 재료의 약 60%가 합성 섬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병이나 빨대 같은 것을 적게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합성 섬유가 들어간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모든 의류는 새 제품일 때 더 많이 빠집니다. 섬유별로 보면 아크릴 직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폴리에스터 혼방 이런 것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합성 섬유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이 불러오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팁을 정리해 봅니다. 과도하게 사지 않고 적절한 재료로 만든 옷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리에스터가 들어간 옷은 사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 이 그림은 합성 섬유가 들어있는 어떤 천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노동 조건에서 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을 너무 많이 빨지 말고 찬물과 환경 친화적인 세제를 사용하며 건조기 대신 건조대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기를 자주 시키고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자주 청소도 해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요거는 어떤 어린이와 남자가 뭔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여성과 어린이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합성 섬유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생성된다 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사진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옷을 빠는 행위도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생성한다고 하니까 의외네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 청소 이런 것도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세탁하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어 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요 아래 댓글란 이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